학교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와, 어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셨지? 궁금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아, 내 아이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의 노하우를 살짝 훔치고 싶다. 라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그런 부모님들은 사실 별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아, 전 특별하게 잘 한 게 없는데 아이가 좋아요. 아이가 잘 해내고 있어요. 아이한테도 부모님이 너한테 특별히 뭐 해주신 거 있어? 라고 하면 특별한 거 없는데요. 우리 집은 평범해요. 라고 합니다. 어쩌면 평범한 가족, 가정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가 싶을 정도로 평범하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잘 큰 아이들, 탐나는 아이들과 훔쳐보고 싶은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걱정인데 싶은 아이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학생, 개인당, 부모님, 그리고 관련된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에게 위기가 될 만한 상황이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이런 힘듦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상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회의에 오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녹음기를 지참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케어할까, 좀 더 힘듦을 줄여줄까라고 생각하고 개최하는 회의인데,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이요, 회의가 시작되면 휴대폰을 딱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도 참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내고 협업해서 좋은 결과를 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최한 회의인데, 선생님들을 못 믿고 녹음기를 켜시는 모습을 보면 교육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여러 케이스들의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또다시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중학교 위기관리위원회에 오는 부모님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은요, 아이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아이 뜻에 맞춰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은 규칙이나 자신이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위기관리위원회에 오거나 그럴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어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간섭이나 터치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모범생이었고 뭐 어디 가서든 시험을 보면 100점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관여를 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아이가 그렇게 되면 사실 어려워하는 어른이 없게 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모든 관계와 일 사이에서 너무너무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유형이죠. 위기관리위원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금방이라도 학교폭력같이 그런 문제로 발단이 되지는 않지만요, 이런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볼 때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러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케이스죠.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도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요,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방방 뜁니다.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갈등이 하나도 없이 학교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갈등은 이꼴 배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갈등이 생기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아져 나가고 내 사회에서 협력하고 잘 협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는 건데요. 학교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이런 태도를 배우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모둠 수업이라든지 협업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협업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답을 갖고 있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한번 컨트롤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어른의 그런 컨트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권위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아이 뜻에만 맞춰줘도 안 되는 건데, 허용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이해받고 지내다 보니 아이가 협업하고 의견을 조절할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 네 뜻대로 해봐, 너가 어떻게 하든 엄마는 믿어 라는 태도는 좋지만 어떤 바운더리는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운더리 없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다 옳아 라고 계속 주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할 때 힘든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작고 결정할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니고 아이의 일생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일이 아니니까 큰 트러블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커서 함께 협업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게 괜찮아, 모든 게 너의 행복에 달려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자기가 행동을 조절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뭔가를 해보면서 깎여 나가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들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운더리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좌절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온 세상이 만만하고 내 뜻대로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 좌절이 되면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불러서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바운더리 아래에서 네가 참고 견뎌야 되는 영역이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쌓여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유형의 아이들이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부모로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걱정되는 부모님의 유형이라면요, 너무 자유롭고 아이를 의견을 100% 받아주는 부모님과 반대 부모님이 있겠죠. 사실 위기관리위원회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친구 부모님 중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권위적이고 답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이에요. 굉장히 기대치가 높고요. 아이가 그 기대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아이를 비난하고 협박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일정 부분 그런 모습들이 다 있긴 있잖아요. 허용적인 부분, 또 권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엄마의 기준치에 다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열심히 해봤자 엄마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굉장히 모범생이고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오겠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수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죠. 아주 얌전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사회성도 좋고 이랬던 친구들이 공부는 그닥 잘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둥글둥글한 심성을 가진 친구들이 갑자기 극도의 우울이나 공황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학교를 못 나오겠다, 공부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하면서 모두 손을 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동안 밀어붙이고 억압했던 것을 그냥 착한 심성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빡빡 누르니까 부모님도 더 세게 압력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급속도로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학교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나 공부 못 하겠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제발 날 살려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요, 그때 돌아오는 부모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 그러면 집 나가, 너 그러면 학교 다니지 말고 뭐 정신병원을 가, 나는 너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정말 매달릴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을 정말 놓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의욕을 잃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보았던 그 순하고 순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살아야겠으니까 어디서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흔히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중학생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술 먹고, 네, 밤 늦게 들어오지 않고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 이야기는 아니겠지. 뭐 그렇게까지? 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조절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유를 줘서도 안 되고요. 그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지만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고 딱 정해져 있어서 아이가 옴짝달싹 못하는 바운더리면 아이는 그대로 그 안에서 좌절해 버린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면 사춘기에 폭언하는 아이, 폭발하는 아이,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도 많은데요. 이런 케이스에서 폭언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부모 노릇 참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은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아이한테 너 부모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너한테 좀 버거운 면이 있어? 혹은 너한테 조금 필요한 면이 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 얘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 조금 도를 넘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해도 선생님이 100%다 솔직하게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멘트가 아, 이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관찰한 아이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시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의 모습을 쭉 관찰을 하면 이 아이한테서 좀 잡아줄 면이 보이고 혹은 너무 억압된 면이 보이고 이런 면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다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또 신뢰도 약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허심탄회하게 1년마다 바뀌는 담임이 그 얘기를 다 하긴 힘들지만 어머니께서 솔직하게 제가 이 아이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학교 생활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아이한테 물어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아이와 나의 관계가 건강한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부모님을 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좀 과하게 표현해서 아이가 힘들어지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모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